예, 오늘 1부는 민주당 우상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었고요. 2부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영화 관람 소식 때문에 조금 뒤숭숭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이야기들이 의원들 사이에 오갔는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현장 유세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그 행보들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딱 들어오시는데 빨간 그 선거운동 티셔츠에 김문수 예. 쓴 거 입고 오셨네요. 저희가 당이 이게 옷이 좀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예. 이 김문수라는 후보 이름이 적힌 옷이 좀 늦게 나왔어요. 아, 이게 왜 후보 바꾸려고 막 이제 그 친윤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예. 하다 보니까 예. 후보 이름이 써 있는 티셔츠가 늦게 나온 거죠. 그래서 아하. 사실 현장에서 이 옷을 입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왜 김문수란 이름 써 있는 거 안 입고 다녀? 막 그런 이야기도 하는 예. 분들도 근데 어제 계시고. 뭐 그 얘기는 뭐 자세히 좀 이따가 더 할 텐데 예. 어제 그 대구 유세 때 예. 본인이 한동훈이 아니라 김문수입니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 차례.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지지자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름을 연호를 하니까 예, 본인은 예. 그렇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잠깐 그거 듣고 올까요? 그럼 어제 현장의 모습 예. 잠깐 듣고 올까요? 그 목소리까지는 지금 잘 안 당기는데 워낙 사람이 많이 예, 어제 모여가지고 많이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오늘은요 한동훈이 아니라 김문수를 외쳐주세요. 그랬던 그 부분 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 부분. 그게 지금 이제 라디오기 때문에 그게 소리로 안 나갔고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예. 그게 나갈 텐데 어쨌든 여러 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어제는 분명히 했습니다. 부산 첫날에는 그 말씀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이제 많이 김문수 후보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아니 김문수 후보 현장보다 사람이 더 모인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예, 그런 그건 건가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후보는 김문수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김문수라고 찍힌 옷 안 입는다. 그러니까 이거 진정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런 비판도 아니 근데 있긴 해요. 예. 이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 지금 이제 경선 과정이 우리가 사실 공정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일화 이슈를 가지고 사실 김문수 후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고 한 게 친윤 그 지도부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그 국민들 다 아는 얘기고 그 가운데 공정하지 않은 경선 때문에 사실 한동훈 후보로서는 피해를 본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돕고 있고 다만 홍준표, 한덕수, 유승민 후보는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예. 이런 분들이 지금 돕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음.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만 너무 그렇게 가혹한 잣대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한동훈 후보는 우리 당을 계엄정당이라는 오명으로부터 지켜준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한 세력이기 때문에 사실 당으로서는 귀한 분입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밉다고 아하.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어떤 결과가 대선에서 나오든 우리 당은 재건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한동훈 후보가 지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점점 공감을 해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혹시 이제 12일 남았는데 김문수 후보와 함께 한 트럭에 한 무대에 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왜냐하면 그제 부산에서와 네. 또 대구에서 이게 한 발짝씩 달라졌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김문수 후보한테 요구했던 것 선거 승리를 위해서 요구했던 것이 윤 대통령과의 절연 그리고 자통당과의 절연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강성 유튜브와의 절연 이런 것들을 당에 요구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한동훈 후보는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시간이 12일이 더 있기 때문에 한 대표가 어떤 모습으로 또 김문수 후보를 더 지지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박정훈 의원이 선거운동 이 복장을 입고 오시는 바람에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 다시 이야기 좀 돌려서 판세는 어떻게 보시는가? 판세요. 지금 민주당은 뭐 입단속 가기 좀 바쁘잖아요. 우리가 다 이겼는데 다 이겼다고 말하면 안 돼.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선거 분위기는 많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많이 이제 결집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한동훈 후보도 본격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우리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들은 실망을 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재명만큼은 막아야겠다 이런 절박함으로 나섰다고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지자들 특히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도 선거로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우리 한동훈 후보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하. 그러면서 지지율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여론조사 결과들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커피 원가 120원. 네. 요게 저는 민주당에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 자영업자들이 특히 커피를 판매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이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발언 취지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셨지만 예예. 실제 발언 취지를 다 들어보면 네. 야,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얼마 안 남는 당 만들지 말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니네 커피 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취지예요. 그렇게 들리셨어요? 그럼요. 그거 취지 자체가. 아니라고 민주당에서는 그거 민주당에서 아니라고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 청취자분들도 그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닭 파는 것보다 커피 파는 게 쉽고 돈 많이 벌어. 이 얘기의 취지예요. 그때 그렇게 설득을 했다는 논리를 가지고 토론회 때도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다시 들어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AI 100조 원 이런 부분도 네. 상당히 공허한 공약이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본인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국민들에게 주려고 했던 여러 가지 메시지에 그런 것들이 큰 타격이 됐다고 봅니다. 그 호텔 경제 이른바 호텔 경제학이라고 호텔 경제학도 불리는 그것도 아까 마찬가지잖아요. 우상호 의원은 그거 일반 여론에는 아무 파장이 없다. 별 관심이 모아지는 이슈가 아니었다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안 보세요? 아니 단순화해서 설명했다는 취지의 이재명 후보의 말에는 공감을 해요. 단순화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어거지성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건 소비 승수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지한 경제 논리예요. 예, 그러니까 돈이 결국에는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해도 돈은 결국 돌지 않았느냐 예, 이걸 예. 얘기하고 싶었다는 어떤 이재명 맞아요. 후보의 그거, 말은 단순화했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실제로 벌어질 수 없는 경제학적 무지에서 비롯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어떤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이 굉장히 공허해지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히 많은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예. 걱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이렇게 해도 될까 과연? 이재명 후보의 공약대로 이게 될까? 하는 의구심은 충분히 저는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조금씩 파장을 일으키면서 여론이 뭐 김문수 후보 쪽으로 좀 가고 있다 이런 말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저도 그런 주장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정상 국가로 돌려놔야 돼요, 우리가. 이게 민주당이 탄핵을 30번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탄핵 인용된 거요. 딱 한 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밖에 인용된 게 없어요. 단 한 번도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탄핵 과정에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해서 탄핵이 진행된 거고요. 나머지 모든 탄핵 절차는요. 다 부결됐어요. 다 각하되거나 헌재에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의회 권력을 남용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도 저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재명 퇴출이 시대정신, 저는 그걸 명퇴 시대 이렇게 네이밍을 했는데 지금 아직 12일이 남았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아직 12일이 남았다. 국민들이 냉정하게 보실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것 같은 장면이 어제 펼쳐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됩니다. 예. 워낙 화제여서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 관람을 했어요. 그러니까 석방된 후에 첫 외부 행사였는데 그게 하필이면 부정선거론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관람장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거기서 옆에 전한길 강사, 오른쪽에는 또 이영돈 PD가 같이 앉아 있고 활짝 또 웃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루 종일 화제가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 의원님? 아니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나 보수야 이런 반 아닙니까? 네, 중도 보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도 표심을 의식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마음에 없는 말까지 저는 한다고 봐요. 근데 지난 총선 때도 사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내면서 이 최상병 관련 문제가
사실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던 걸 다시 선거 쟁점화 시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 정원 문제도 이제 기자회견을 음. 자처하셔서 결국에는 기름을 붓는 역효과를 내기도 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우리가 굉장한 악재를 만났어요. 그때 당시에 돌이켜 보면은 야 우리 선거에서 150석은 넘을 수 있어. 이거 170석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음. 장성민 후보의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선거에서 야 뭐 그런 얘기까지 하냐? 이거 조심해야 돼, 입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던 거를 네. 완전히 엎어버렸어요. 완전 찬물기 얹었어요. 예. 근데 지금도 좀 비슷한 상황이 올지 몰라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런 걱정들이 많이 공유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이제 행보를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이슈가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오래 길게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대통령이 우리 당 선거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이러신다고 생각하세요? 이분도 뭐 대통령 3년이나 했고 정치공학적인 것들을 계산하시는 분일 텐데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면은 이재명 대표가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내란 종식 그 프레임으로 말려간다는 거, 그거 돕는다는 거 모르실까요? 무엇보다 선거 앞두고요. 이 부정선거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큰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볼 때 대법원에서도 여러 번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판결 결과가 있어요. 지금 근데 부정선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심리나 또 의심하는 정황들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선거가 이루어졌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거를 총 사흘 하잖아요. 네. 사전선거 이틀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본선거 하루 하기 때문에 민주당 진영에서는 선거를 사흘 하는데 네. 우리 진영에서는 선거를 하루밖에 안 하면은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거가 확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사전선거에서 다 사전 투표를 해서 투표를 하시지 않았어요. 사전 투표하셨어요. 예. 그분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부정선거론에 다시 뭐 불을 지핀다든지 이런 것들은 선거에 굉장한 악재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요. 근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남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본인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번 선거에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 예, 그게 알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입니다. 어제 저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이 아주 그냥 부글부글했다는 보도 제가 쟁점이 되면 안 봤어요. 된다고 그러는데 또 물어보시는데 단톡방에서 몇 분이 예. 친윤으로 보이시는 의원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예, 친윤 예, 의원들도요? 예. 이거 선거 앞두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자중을 좀 누군가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도 계셨고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지금 친윤 의원들도요 사석에서 얘기해 보면 다 계엄 잘못됐다고 다 얘기해요. 이구 동성입니다. 그래요. 제가 본 어떤 분도 계엄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예, 그런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공개적으로 우리 당이 한 목소리로 계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도 아, 저 당이 성찰하고 반성하는구나. 그렇지. 그러면 저 당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못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보는 거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그게 한동훈 후보가 강성 유튜브와의 절연을 얘기했잖아요. 예. 그게 우리 당이 약간 볼모로 잡혀 있어요. 의원들도 그걸 의식합니다. 그 여론을. 내가 나서가지고 계엄 잘못됐다. 뭐 얘기하면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막 씹혀요. 그쪽 그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적절합니다. 예, 어쨌든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얘기할 건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물론이죠. 다수 국민이 우리를 선택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런 측면에서 어제 좀 강하게 자기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윤 전 대통령 이제 우리 당하고는 관계없는 분이다. 계엄에 대해서 반성과 자중하셔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예. 저는 더 세게 얘기해도 된다고 봐요. 더 세야 된다. 왜냐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금 우리 당의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로 캐스팅된 분이에요. 그렇죠. 뽑힌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친윤 세력들에 의해서 캐스팅이 된 거예요, 일단. 그러면 본인은 중도 민심에서 우리가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윤들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세워놓은 거죠. 캐스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말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고 또 우리 중도표에서 우리가 자성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리는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절연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표심을 얻고 후보가 된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김문수 후보도 같은 질문 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 영화 관람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질문 받았는데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영화도 많이 보시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또 물었어요. 그 영화 내용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랍니다. 그랬더니 나는 앞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히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약간 빗나간 답을 하신 걸 보면서 야 이분도 자기 지지층도 지켜야겠고 중도 확장도 해야겠고 그러니까 좀 그게 역할 애매해. 분담이 필요한 거예요. 후보가 다 어떻게 갑자기 자기 부정을 하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선거는 다수의 선택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지지자들만 투표에 참여시켜서는 백날 선거에도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저는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문수 후보는 그 이상 얘기하는 게 자기 부정처럼 지지자들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에 있다고 저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선 긋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럼요. 더 세야 한다는 예,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선 긋는데 한 몫을 하고 계시잖아요. 중도 확장에 한 몫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지층이 지금 탄핵을 기점으로 해서 마음이 갈라져 있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후보도 당내 40% 넘게 있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지난번 경선에서. 예. 다 끝났다. 한동훈 배신자 끝났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 아 역시 한동훈이 옳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40%가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게 한동훈 대표로서는 역할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그 부분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그게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는 중요하지 않고 김문수 후보를 찍어야 됩니다. 왜?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완벽한 독재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입법, 사법, 행정 세 개를 다 장악하는 대통령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정말 포퓰리즘의 남미 국가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절박감에서 지금 나와서 호소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죠. 김문수 후보 어제도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절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아예 이준석 후보 선거 현장에 갔어요. 학교 급식 같이 먹으면서 단일화 또 설득도 하고 막 이랬던데 3일 남았거든요. 투표용지 인쇄까지.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가능성 있다고 아니 보세요? 이준석 후보가 명확하게 단일화 안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예. 네. 근데 단일화를 안 하는 이준석 후보의 이유가 있어요. 어제 안철수 의원이 거기 갔지만 네. 안철수 의원의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네. 이 지난 대선 때 단일화를 6일 남겨놓고 했잖아요. 했어요. 했는데 단일화의 조건이 뭐였겠어요? 당권 주겠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당신은 당권 밀어줄게 이렇게 얘기되지 않았겠어요?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지켜졌나요? 안 지켜졌죠. 안 지켜졌죠. 그리고 당원들의 마음을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안철수 후보에게 총리도 제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제의를 했는데 거절을 하긴 했지만 사전에 약속된 부분은 당권 부분이었을 거라고요. 사전에 약속된 건 당권 주겠다였는데 현실은 완전 달랐잖아요. 달랐죠. 그럼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지금 들어가서 당권을 잡을 수 있을까? 이게 단일화의 가장 저는 속내로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하하. 근데 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친윤한테 버림받아진 사람이에요. 예.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었을 때입니다. 예. 당시 원내대표가. 근데 버려졌던 사람인데 지금 당권을 주겠다는 저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당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재편도 지금 돼야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선거에 이기더라도 재편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준석 후보가 우리 당을 장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이준석 후보한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근데 지금 봐서는 친윤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고 아직은 선거가 총선이 3년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당을 장악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훈 이제 단장이 그런 얘기를 이제 일종의 폭로잖아요. 폭로죠. 폭로를 하고 이준석 후보도 계속 안 하겠다고 단일화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최소한 그런 그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은 친윤계가 사퇴라도 하고 말하자면 권성동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내려놓으셔야 그나마도 그 말에 진정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어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야지만 단일화의 초석이 만들어지는 거다. 물꼬라도 튼다. 그렇죠. 지금 기득권을 친윤들이 딱 쥐고 있겠다. 우리가 절대 당권 내줄 수 없어.
이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당권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 총선에서 자기들이 쓸려 내려갈까 봐 개혁 반대 세력으로 해서 쓸려 내려갈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어허. 근데 이준석 후보가 왔을 때 당권 잡았을 때 그럼 네. 친윤들하고 공생하겠어요? 안 하죠. 어렵죠. 결국엔 자기들 쓸려 나갈 텐데. 그러면 이 말의 진정성이 없다고 이준석 후보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서 결국은 단일화는 그런 이유로라도 안 될 거다. 이준석 후보가 그래서 명확하게 안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물론 하면 좋죠. 해야지만 대선 승리의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실제 결심을 할 거냐 아니냐 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런 이제 내용을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이 SNS에 썼는데 그걸 또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SNS에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덧붙인 게 있습니다. 친윤 쿠데타 세력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이재명이 아니라 저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내부 총질입니다. 제가 친윤 구태 정치 청산에 앞장설 걸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면서 좀 공감이 되시지 않아요? 아니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예. 그러면은 이 이동훈 단장이 쓴 글이 뭐냐면 왜 우리한테 당권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느냐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 첫째, 당권을 이준석한테는 줘도 한동훈한테는 절대 못 준다는 게 하나 깔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신 거고 이동훈 단장은. 지금은 이준석 후보가 아쉬우니까 친윤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상황이 바뀌면 친윤이 과연 그렇게 할 거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친윤도 퇴진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게 시대적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근데 이준석 후보를 그때 그렇게 쫓아냈는데 그렇게 미워했는데 한동훈 후보는 더 미워한다. 이게 팩트예요? 더 미워할지 덜 미워할지는 지금은 더 밉죠. 왜냐하면 막 이제 미워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막 미워. 옛날에 미워했던 감정을 약간 잊어버렸을 수는 있는데 이준석 당권을 잡고 들어와서 당권 잡고 친윤들 내치려고 하면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땐 또 한동훈이 덜 밉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 생존, 숙주를 계속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윤들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 가능성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 좀 그러나 지금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가야 될 때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려야겠네요. 30초 남았는데요. 박지원 의원,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선거 후 당권을 홍준표 전 시장이 뭐 이분 표현으로는 먹을 거다 그랬나요? 가져갈 거다 이랬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당을 선거 결과에 의해서 무조건 리빌딩을 해야 되잖아요. 적당한 분이라고 우리 당원들이 생각할까? 왜냐하면 우리 당은 좀 쇄신이 필요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 우리 당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많지만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는 건지는 우리 당원들이 판단할 텐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현안에 관한 이야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과 나눴습니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